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나승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흑석 7구역의 재개발 지역의 비대위 대표를 맡고 있는 나승성입니다. 저희 흑석 7구역은 이제 거의 2주를 끝내고 곧 착공을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재개발 사업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관리총회 처분 때부터 참여를 해서 현재 비대위 대표를 맡은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대위 대표를 한 1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시미추구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하죠. 이 도정법상의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동영상을 찍고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저도 법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해봤고, 법무부에서 IMF 직후에 97년, 98년, 2001년 상법 개정 때 참여했던 그러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서 법 작업을 도왔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 도전법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점을 하나하나 제가 지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이제 아마 주택정책과가 될 건데, 그 해당 부서와,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그리고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 이 도정법 관련해서 법이 향후에 어떻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주장이 100% 맞는지는 맞다고 아니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법 제정 작업에 많이 참여했던 사람의 이론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향후에 이런 문제를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어떤 한 구역에서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재개발 지역에 관계된 많은 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와 그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법이 제대로 정비되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제대로 정비되면 재개발 지역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어떤 재개발 관련된 비리라든가, 그리고 각종 민원, 국토교통부라든가 구청에 이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민원들이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 의원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도정법은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조합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고, 이 비리 근절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이 과정을 개선시키다 보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공정관리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신속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 간의 마찰, 그 다음에 대립이 없어야 되겠죠. 물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청산 문제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청산이라든가 감정평가 부분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면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조합원들이 입주할 때는 또 입주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심한 갈등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민주국가이면서 또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도정법을 보면 굉장히 자본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절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조합원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로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 조합 운영도 민주화가 돼서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본주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도정법을 보게 되면 금물 가격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예컨대 감정평가가 30억이 되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기껏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파트 한 채 플러스 조그만한 25평, 제일 작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아파트도 3년간 전매 제한에 묶여 있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을 가지신 분이 청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20%를 더 받는다고 가정하면 6억입니다. 물론 25%를 못 받고 15%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든 15%를 받는다 해도 30억이면 4억 5천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하나당 요즘 재개발의 수익 구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1억에서 1억 5천 잡은다고 하고 그러면 작은 평수는 1억 잡으면 2억 5천입니다. 그러면 30억 이상의 평가를 받으신 분들은 청산을 하게 되면 4억 5천에서 6억을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파트로 조합원이 되어서 아파트를 신청하게 되면 권리금이 2억이나 2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큰 감정평가 금액을 받으신 분들은 청산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산하시려는 분 과정들이 결국은 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이제 철거민 연합체까지 와서 이 조직에 가담을 해서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재 도정법상은 2채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개정안이 3채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무허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30평대 아파트를 신청해서 권리금 1억 5천이나 2억을 챙겨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물론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 3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에게 청산을 해서 많은 금액을 가져가나 아파트 그 금액만큼 개수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권리금을 챙겨서 받아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뭐 4개를 준다 해도 6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조합으로 참여해서 마찰 없이 소송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관련 사업이 좀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사업을 시행해서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대한민국인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마찰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감정평가 부분인데요. 이 국가가 또는 구청은 우리 헌법상의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단계에서 보면은 국유지, 즉 같은 도로인데 국유지는 인접대지로 평가를 100% 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찌됐든 땅이 적습니다. 값어치가 적는데 인접지의 대지의 100%로 평가하게 되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는 많이 평가를 해주고 반대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사도는 그대로 3분의 1로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지적도상의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황상 도로로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대지의 3분의 1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자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에 관련해서도 조합원들이 턱없이 낮게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국가가 소유의 도로는 100% 인접대지로 평가를 받고 조합원이 갖고 있는 땅은 평가를 3분의 1로 낮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정평가 부분은 지적도상의 사도가 아닌 지적도상의 도로이면 대지면 대지로 평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마찰음이 없어야만 사업이 신속하게 되고 국민의 또는 조합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 두 가지 점이 앞으로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OS이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OS이온이 뭔가 하니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외부의 용역업체를 써서 조합원들 집에 가서 표를 받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이게 OS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제도가 쓰게 된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도는 아닙니다만 이게 허용된 이유가 암묵적으로 허용된 이유가 조합원이 참여를 않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원하는 대로 빨리 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조합이 운영을 하다 보면 조합원 뜻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에게 일방적인 강요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조합원 뜻을 왜곡시키고 조합의 뜻에 맞는 표를 걷어와서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위변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조합원 뜻에 맞지 않고 일부 소수 조합 임원의 뜻에 맞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재개발 진력에 있어서 조합원과 조합 간의 분쟁이 또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그리고 이 OS 요원도 결국은 뭐냐면 조합원 돈으로 씁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뜻이 모아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합 임원의 특히 조합장이라든가 조합 임원의 일부 소수가 자기의 뜻에 맞게끔 제도를 꾸려가는 그런 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 도입되고 있는 게 어차피 OS요 쓸 돈 수천만 원 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조합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참여비로 교통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7구역 같은 경우는 5만 원하고 서명길에서는 3만 원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참석은 10만 원, 그 다음에 서명길에서 즉 우편으로 보낸 사람은 5만 원 이렇게 주게 되면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조합원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이럴 경우는 이 OS 요원들이 나름대로 효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옛날에 잘 작용했던 OS 요원이 지금은 OS 요원들이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OS 요원들은 이 재개발 사업에서 없어져야 될 하나의 큰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원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을 조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OS요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뒷받침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선거 관련해서 조합원 임원들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은 조합 임원이 조합장이나 이런 조합 임원이 OS 요원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표를 얻어오게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조합원 돈을 가지고 자기 선거에 쓰는 거예요. 반대로 조합 임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조합 임원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거나 자기 선거를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몇몇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도와주게 돼 있죠. 그러면
조합은 우리 그 정치로 이야기하면 금권 선거, 관권 선거 다 하는 겁니다. OS용을 통해서.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조합 임원들이 마음대로 재개발 사업을 주무르다 보니까 정비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로부터 여러 가지의 비리가 연루될 수 있는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 OS 요원이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OS 요원을 내보내서 자기가 원하는 표를 거둬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드시 OS 요원은 재개발 지역에서 없어져야 될 폐단이다. 지금 사회는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정법상의 대의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우리 대의원은 정치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도정법상을 받는 재개발 지역에서 대의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정법에 이 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우리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대의원에서 뽑습니다. 심지어 대의원의 일부 대의원이 결혼이 됐을 때 나머지 대의원도 대의원에서 뽑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대의원을 장악한 재개발 조합 임원들이 대의원을 황폐화시킵니다. 따라서 대의원을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의원은 더 이상의 대의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장이라든가 조합 임원들의 일부 소수의 의사를 관철시켜주는 또는 합리화시켜주는 그러한 기구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의 임기는 다른 재개발 지역의 임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임기를 정하여서 그 대의원이 조합원의 뜻에 맞추어서 평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의 눈치를 살피고 여러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반드시 수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즉석 7구역도 재개발 지역에 우리 즉석 7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대의원제도 임기제가 없다 보니까 한 번도 다시 뽑은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맞추고 실은 반대하는 사람은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대의원이 절대 대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여러 반감이 있지만 현재는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바꾸어서 종신제인 대의원제를 없애야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네 번째가 이 투표 방법의 전자화를 독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전자거래법하고 전자선문법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음법도 도입이 됐고 전자금융거래법도 도입이 됐습니다. 전자음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전자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2015년 5월 달에 도입된 재개발 지역에서 선거 규정에도 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전자화 방법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엄청 적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지역의 조합 임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자 그리고 다른 세력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OS요원, 비싼 조합원 돈으로 비싼 OS요원을 써가지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자기 지지하는 표를 거둬오도록 한다라고 한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은 전자투표, 예컨대 공인인증서라든가 핸드폰을 통한 본인 확인 수단을 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진정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OS 요원들을 통해서 조합원에게 과도한 매번 이 총회 때마다 이렇게 수천만 원씩 쓰다 보면 조합원 돈이 많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고 수십만 원에 할 수 있는 전자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OS원 노인분들이 있어서 부득이 전자화에 친숙하지 않는 부분들을 위해서 OS원을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OS원 쓰지 않고 본인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본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자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번 서울시 그 선거관리 규정에 보면 앞으로는 이 우편으로 붙이지 않는 그러한 서명기로서는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OS 요원들이 표를 걷어와서 가지고 있다가 막판에 조합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 일주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이런 기간 동안 OS 요원들이 조합원 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통계를 돌려보고 그거를 선거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명결에서 위변조 혐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조합원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OS 요원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 선거의 이 공정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합 임원들이 크게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 OS 요원을 써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거에서 이겨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존 조합원들 중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도 예컨대 추천을 받도록 한다든지 과도한 인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천이 중복되는 경우는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임원의 진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자기들의 세력을 굳건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관리 규정을 보게 되면 서울시가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추천 인원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중복표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한 사람에게 하더라도 선거 추천 받을 때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우리 비대위 대표를 하다 보니까 비대위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은 조합원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OS 요원을 써가지고 수천만 원씩 들여서 자기 입맛에 맞게 여론몰이도 하고 돌아갑니다. 텔레마케팅도 하고 심지어 표를 가져오게 하고 아침에 OS 요원들 내보낼 때 교육시켜서 내보냅니다. 반면에 비대위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합이 저지르는 비리를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디에도 이 조합 돈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재를 털어서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조합원의 돈은 즉 조합의 공공성의 목적에 맞게 돈을 쓸 경우는 비대위도 조합의 사업비를 청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편지를 발송한다든지 우편을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컨대 조합원의 10%라든가 일정한 요건, 즉 10% 정도의 찬성에 관한 동의를 진구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비대위가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물론 횟수는 제한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비용은 조합의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자 발송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소송하게 되면 변호사를 쓰게 되는데 착수금을 보통은 내게 됩니다. 그럴 때 착수금이 적게는 뭐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착수금이 최소 뭐 몇백은 듭니다. 300이 됐든 500이 됐든 성공 보수가 들 수 있겠지만 비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들이 조력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차제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이것도 차제에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조합 임원을 상대로 하거나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위 당선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소송할 때는 그 착수금을 대해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조합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 청구권을 신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도정법상이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도정법에 반영돼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도정법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합의 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한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재개발 사업이 재개발 조합원의 다수의 뜻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국토부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 분란이 생기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되어서 재개발 사업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원의 재산권, 더 나아가서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그러한 입법이 이루어져서 조합원들 간의 분쟁 없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도정법에 관련된 여러 개정 사항에 또는 신설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관계자분께서는 좀 숙고를 해주셔서 제가 현장에서 1년 동안 겪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단지 이게 한풀이가 아니라 법학적인 그러한 이유 법학자로서의 그 관점에서 이 도정법에 바뀌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이 생활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법을 만드신 분이라든가 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이 제야의 몸을 담아 봄으로써 느꼈던 도정법상의 한계점에 대해서 나열을 했으니 이 관계자분께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만 해도 수많은 재개발 사업 지역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더 많이 있고 이 관계된 재개발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OS의원 뉴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많이 뜹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 이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입법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거를 명확하게 해결을 해주시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조합원 재산권도 보장이 되고 나아가서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주택 세 채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리고 대의원 종신제를 폐지하는 임기제로 갈 수 있도록 선거가 3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되고 악의 축인 재개발 지역에서 악의 축으로 불리우는 이 OS요원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도정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개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